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들어서 워낙 유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중동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물가 폭등으로 발등이 이 불에 떨어져 보니까 이래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번에 정말 유가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사실 사우디하고 멀어졌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는지 그거부터 좀 따져보고 싶은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그 카쇼기 언론인 살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 빈살만 왕세자다. 네. 네, 그거를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양국의 관계는 최악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이제 그때는 일종의 빈살만 왕세자 MBS 네.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이 호기롭게 막 비판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제 사우디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부끄러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게 언론인을 살해한, 그것도 그냥 언론인도 아니고 미국에 계속 기고를 했던 언론인이잖아요. 미국에서 꽤나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그걸 살해한 거를 덮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후보 때 많이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인권만을 얘기를 하면서 빈살만 실질적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권력자와 관계를 멀게 한다면 결국엔 석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아주 원초적인 문제에 지금 닥친 거죠. 네,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워낙 다급해지니까 지금 인권에서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자, 근데 문제는 일단 성공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이미 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7월 달에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요. 그냥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미국에 대해서 차가운 태도를 보인 것은 관심이 너무 많아서 사실 차가운 태도거든요. 뭔가를 계속 하고 싶은데 관계를 갖고 싶고, 그리고 빈살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를 개조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도움이 필수적이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도 해주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딱 그 문제 하나로 바이든 대통령과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사실 밑작업은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7월달에 간다는 얘기는 뭔가 없으면 갖지를 못하죠. 발표 네. 못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네. 간다는 얘기는 양국 관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양국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사우디란 나라에서 증산하면 증산의 여력은 충분한 겁니까? 세계 유가 영향을 줄 만큼 충분한가요? 사우디가 만약에 증산에 나서겠다 그러면은 그 메시지 하나만으로 유가에 영향을 줄 겁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 사이에 몇백만 배럴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나라는 사우디밖에 없거든요. 야, 엄청난 나라입니다. 야, 갑자기 이거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좀 역전된 듯한 느낌일 것 같은데요. 근데 사우디가 그러면 이 기회에 미국한테 얻어낼 게 있다면 어떤 걸 얻어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가장 사우디가 필요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 안보 문제거든요. 네. 1980년 1월 23일에 카터 대통령이 페르시아만의 미국의 석유 이익을 건드리는 나라는 무력을 써서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카터 독트린을 선포한 이래로 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이 예외 없이 그걸 지켜왔어요. 단순히 미국의 국익만을 지켜온 게 아니고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친미 국가들이 공격을 받으면 그것도 다 막으면서 석유 이익을 지켜왔는데 여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게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놔버린 상태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태평양 쪽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줬고, 바이든 대통령은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버린 그러한 동맹의 가치를 다시 살리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지만 우리는 중동에서 리밸런싱, 재균형 정책을 하겠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 측면을 굉장히 허술하게 დას어요.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부대도 빼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란에서 공격하면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어할 만큼이 지금 안 됩니까, 그럼? 안 되죠. 왜냐면 이란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요. 만약에 사우디가 자꾸만 우리를 건드리면 사우디하고 UAE를 단 하루 만에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만한 능력이 이란한테 있어요? 탄도미사일. 건너편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탄도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지 못하면 사우디로서는 국가가 끝나버립니다. 네. 근데 그런 중요한 상황인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예전처럼 보이지도 않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방공망이거든요. 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걸 물론 이제 사우디 왕가 또는 뭐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서 인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국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언론이 남잘 그것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대한 방어 체계를 빼버렸다. 네. 이건 좀 이해가 안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사우디 사이가 그렇게 나빠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멘에 있는 후시 반군을 공격을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공격을 했을 때 사실은 폭격은 이 두 나라의 공군기가 했지만 그 폭격을 할 때 많이 필요한 뒤 작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미국이 다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손 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로서는 미국을 더 이상 안보적으로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걱정스러우니까 네. 이제 중국과 무기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중국과 무기 거래.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중동 정책을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느냐, 특히 사우디에 대해서 우방인데 그렇게 한 건 잘한 거냐, 전략적으로 옳은 거냐 이런 좀 그렇죠. 의문이 사실은 그게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인권의 가치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행 자체가 못마땅한 거고 또 반면에 그 집권할 때와 집권 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실용적인 측면을 내세우는 의원들도 있고 그러한 지지층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즉 그동안에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인권을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지만 정작 대통령이 돼서 정말로 중요한 미국의 국익을 흔들면서까지 굳이 인권을 안고 가야겠느냐.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죠. 어쩔 수 없이.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인권 문제를 따져서 너한테 책임 물을 거야 이랬다가 뒤로 물러서면 이 다른 나라랑 또 상대할 때 미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조금만 건드리면 또 갑자기 이렇게 납작 엎드릴 수도 있네 이런 신호를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네. 사실 그런데 지금 워낙 상황이 급박하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석유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증산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본다면 사실은 저는 1945년 2월 14일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븐 사우드 국왕을 미군 군함 USS 퀸시호에서 만나면서 양국이 석유와 안보를 교환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양국의 정말 그 지금까지 이어진 관계가 이어왔는데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지 못한다면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이 고집을 계속 부리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등지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보기에 미국은 우리 편이 더 이상 아닌가 보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1945년에 미국과 사우디의 그림이 어쩌면 중국과 사우디의 그림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세계적인 전환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것까지 있겠냐 이거죠.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또 그렇게까지 냅두지는 않겠지만 페트로 달러라는 걸 통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전 세계 달러 패권 기축 통화의 지위를 공고하게 유지해 왔는데 페트로 위안 아주 조금만 위안화를 좀 여기에 섞는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타격이 굉장히 클 텐데 그런 것 치고는 전력적 가치 치고는 굉장히 사우디를 지금까지 홀대해왔던 게 아닌가 1년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언론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사우디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를 이제 깨달았다. 그러니까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적어도 사우디아라비아는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미국과 관계를 좋게 가지 않겠다라고 아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 경험도 많고 외교 천재다 이런 쪽으로 수사가 많았거든요. 이거 이렇게 뭐랄까 초보자 같은 약간 실수? 어차피 이렇게 번복할 거였으면 도대체 왜 그랬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능력은 이거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미국 내에서 나오겠네요. 사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마음을 돌리는데 굉장히 그 주변에 설득력이 컸어요. 마크롱 대통령도 계속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영국 총리도 계속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스라엘 총리까지 사우디하고 좀 관계를 좀 좋게 하라.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총리까지요. 사우디하고 잘해라. 네, 그 정도였으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그 뭐 외교의 천재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는요. 이제 진짜 천재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궁금해지는 건 그동안 이제 사우디에 대해서 이런 태도가 좀 갑자기 확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네. 중동 내 주변 국가들의 상황도 좀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들 대응할까요?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석유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석유 문제가 지나더라도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을 건 이란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중동 정세를 보는 가장 중요한 눈은 이란입니다. 이란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주변 국가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들은 이란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란 너희들이 그 평화적인 핵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대한민국처럼 그냥 핵 원자력 발전소만 만들 건 아니다. 분명히 핵을 만들 것이다. 핵폭탄 만든 거 뭐 그건 뻔한 사실인데 우리가 그거를 알고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게 주변 국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까타르는 너무 작은 나라니까 이란이 위험하면서도 그래도 이 나라가 굳이 척을 지고 싶진 않다 해서 가장 유연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가장 강경하게 나와 있는 나라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죠. 네. 아랍에미리트. 이 나라들은 뭐 대놓고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 그 이란의 위협을 받는 나라들을 미국이 어떻게 안보망을 보호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네.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도 갈 건데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그 공동 방공망을 만든다는 얘기죠. 아, 네. 네, 거기에는 지금 나오는 이름 중에서는 저희가 좀 의외다 할 정도로 까타르까지도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네. 네, 까타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GCC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섯 나라들과 그리고 이집트, 요르단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방공망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네. 근데 이란이 자꾸만 핵 개발하고 그렇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안보가 불안하니까 사우디도 핵무장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외신에서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파키스탄 핵 개발의 지분이 사우디한테 있다. 이런. 네, 사실은 얘기죠. 사우디 쪽에서 핵 개발 얘기는요.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가지면 네. 이란이 가지면 우리도 가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어떻게 갔느냐? 파키스탄에서 그냥 들여오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주변 국가들이 미국에 계속 얘기했던 게 이란의 핵 발전, 예를 들면 부셰르 발전소가 있는 곳이 그 지진대다. 지진대인데 당시에 그 후쿠시마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부르는 일본도 핵에 대해서 저렇게 속수무책인데 이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란 하면은 이 지역은 완전히 그냥 공동 멸망이니까. 네. 막아야 되고 만약에 막지 않으면 우리는 갖고 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 핵은 문제는요. 이란 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진짜 걱정되는 일인데 왜냐하면 이들 나라들은 너무 자주 싸우니까 서로 핵 갖고 있으면 언제든 전쟁 위험성이 진짜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핵무장이라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중동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뭐 중동에서 세계가 중동이 제일 화약고라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제일 화약고는 동북아시아다. 근데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은 서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겉으로는 싫어하는 얘기는 안 한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면 제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하는 정도가 아니야. 우리는 바로 때려. 그러니까 여기는 네. 중동 쪽은 굉장히 강해요. 바로 네. 때리는 거죠. 네, 남성 측면을 굉장히 강해가지고 네. 이렇게 모독을 당하거나 그런 걸 참는다라는 것은 그 명예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남성성이 강하기 때문에 폭발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우리하고 이제 사고 방식 자체가 사고 체계가 완전히 다르니까 네. 명예 손상을 네. 받았다 그러면 그걸 뭐 진짜 핵을 써서라도 네. 일종의 자기 명예회복을 하려는 그런 일종의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핵을 상대방이 가진다면은 만약에 우리는 지금 북한이 핵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는 갖는다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네. 그 사실 국제 질서 때문에. 근데 그쪽에서 만약에 이란 핵을 간다 그러면은 이건 막을 수 없는 사태가 나올지도 몰라요. 주변 국가들이 정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은 정말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뭐 이란 쪽은 뭐 개발하다가 뭐 어쨌든 현재 중단돼 있으니까 파키스탄으로부터 사우디가 핵을 사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미국이나 이런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사우디한테 할 수 있는지.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제재를 하겠지만 사우디는 거꾸로 원유를 수출하는데 제재했다가는 뭐 서방이 다 괴멸될 텐데 뭐 사우디가 진짜 맘먹고 내가 핵을 손에 넣겠다고 했을 때 막을 방법이 딱히 서방에서도 없지 않나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이란 핵을 관리를 하려고 그러겠죠. 예, 근데 만약에 진짜 이란이 핵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갖는다면은 그 지역에서의 안보, 더 나아가서는 국제 안보는 모든 나라들이 다 갖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꿔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저렇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들은 핵 확산 협약에서 탈퇴를 하면 NPT 조약에서 탈퇴를 하면 핵을 갖는 순간 정말 경제 제재 다 받아서 그 나라 망해버릴 테니까 핵을 감히 못 간단 말이죠. 사우디는 제가 보기에는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아직까지 파키스탄도 지금 제가 보기엔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사우디에 핵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심지어 핵 개발 자금 사우디에서 줬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사우디가 아직까지 핵을 갖고 있지 않는 이유가 거꾸로 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제공한 자유 질서의 그 질서 안에 있는 거죠. 자유세계 질서 안에서 있어 왔고 미국과 둘도 없는 친한 국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전략적으로나 중요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지난 80년 동안 이어왔는데 지금에서 삐걱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 불안하게 보는 거고, 만약에 그 두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다면은 굳이 뭐 영국 총리, 프랑스 대통령,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바이든 대통령한테 호소를 하겠습니까? 제발 좀 화해해라. 네, 제발 좀 화해해라. 좀 관계 좀 개선해라. 네. 아니 핵까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석유만이 아니라 핵도 있으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 패트리어트 왜 뺀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그러면 어쨌든, 이제 사우디로 날아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날아가겠죠? 이건 뭐 확정된 거라고 봐야겠죠. 만약에 날아간다고 했는데 안 나가면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정말. 그건 우리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이제 날아간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확정됐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원하는 건요, 단순히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 안보망을 제공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사우디가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야심찬 계획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석유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 석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런데 거기에 미국 기술이 필요해요. 미국 기업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같이 해주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 계획 중에 뭐가 있냐면요, 달에서 식소원을 찾는 것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같이. 달에서 식소원을 찾는.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단순하게 석유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앞으로 향후 80년 동안 해야 할 게 많은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걸려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만 조금 바꿔주면은 지금 다른 기업들도 다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만약 대통령이 끝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은 미국 기업들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패키지로 해서 사우디의 2030 비전과 미국의 전략이 같다 이거죠. 그래서 같이 가자는 겁니다. 새로운 8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바이든한테 가서 정말 많이 말했겠네요. 너 때문에 지금 투자 못하잖아. 제발 좀 화해해. 이랬을 것 같은데. 자, 근데 그 사이에 미국에서 이제 어쨌든 뜸을 들이고 계속 사우디 이제 공격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2030 이 비전에 대해서 이 중국 기업들이 이미 엄청나게 좀 지분을 확보해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우디가 미국 눈치를 보는데 중국과 계속 관계를 맺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기업이 안 들어가겠다 나올 거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입니다. 사실은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미국이 들어가고 그러면 다른 주변 국가들 다 같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미국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과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홍해 쪽에 있는 섬도 이집트로부터 받으면서 그 지역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집트가 아주 같이 번창할 수 있는, 그리고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공동 파트너로 가는 거거든요. 그걸 미국이 또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걸 해주고 사우디도 우리가 원하는 걸 미국이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30 그러니까 단순하게 석유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사우디에서는 석유 문제는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사우디에서는 더 미래를 향한 그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사우디 비전에 미국의 협력이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유 가격이 오르면 어쨌든 우리 뭐 무역 수지 적자 나오고 지금 난리니까 일단 가격이 낮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미국하고 사우디가 화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지금도 삐끗해서 뭔가 지금도 잘못될 가능성 이런 게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잘 되는 둘이서 이제 화해한 일만 남아 있는 겁니까? 저는 잘 될 것 같은데요. 유일하게 남아 있다면 결국에는 그건 이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문제를 오바마 행정부처럼 주변에 정말 그동안 미국이라면 꼼빡 죽었던 나라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란과 핵협정을 해버렸잖아요. 네. 또 그렇게 한다는 건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러니까 이란 문제를 미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주변 국가와 협의하면서 해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관계가 다시 삐걱거리거나 정상으로 가거나 중요한 문제로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이란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편에서 좀 더 이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까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